안녕하세요. 엔드노트의 국내 공급사인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서지 정보 관리 프로그램인 엔드노트에 대한 교육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엔드노트에 대한 부분을 좀 웨비나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떠한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내해드린 기능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그 기능들을 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도노트를 쓰시면서 이제 저희 서린으로 이제 사용자분들이 뭐 질의, 문의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이제 사용자분들이 어떤 걸 많이 물어보시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3개 정도 추려가지고 이제 사용자 FAQ에 대한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도노트 프로그램을 쓰시면서 이제 좀 도움받으실 수 있는 그런 꿀팁, 그런 것들, 사이트들에 대해서 저희 서린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엔도노트 교육은 대략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들어주시면 되고,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문의사항 같은 거 있을 때는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 회사 학술팀에서 이제 엔도노트 학술팀에서 보시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답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교육 끝나고 나면 이 교육 영상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 엔드노트 관련된 뭐 유튜브라던가 이런 사이트에 이제 선생님들 했었던 내용들, 채팅이랑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문의사항들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으로 교육 자료 이제 올려 주었는지 이제 문의 주셨는데 오늘 교육하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채팅창으로 교육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중간중간 저희 학술팀이 이제 교육 이 PDF 자료 이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이 자료 보시면서 오늘 교육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엔드노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엔드노트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강력한 서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자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논문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바로 엔드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엔드노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연구자분들은 투구하는 저널에 맞는 참고문헌 스타일로 손쉽게 변환을 해서 논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도노트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논문 작성할 때 필요로 하는 참고 문헌과 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을 저희 프로그램에서 통합적으로 자료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 자료 지금 채팅창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노트의 주요한 기능은 여기 있는 이 3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서지 정보 및 각종 자료 관리할 때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한 논문들의 서지 정보와 그 원문 PDF 파일을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반입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서지 정보나 PDF 파일 외에도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 뭐 이미지라던가 그래프 통계 자료와 같이 이제 컴퓨터로 저장될 수 있는 형식의 파일이라면 용량에 제한받지 않고 서지 정보랑 연결해서 서지 정보에 첨부하는 형태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반입해서 이제 한 곳에 모아 자료들을 통합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엔드노트의 기능으로는 정보 공유 및 맞춤 저널 검색이 가능하도록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으로 레퍼런스 정보, 서지 정보를 반입해서 보관을 하고 계실 때 이 자료를 다른 연구자, 이제 뭐 공동 연구라던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레퍼런스 자료를 다른 연구자와 함께 활용하셔야 될 때 저희 엔드노트의 사용자간이라면 공유, 쉐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해당 레퍼런스 정보를 서로 확인하고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이제 논문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작성된 논문 컨텐츠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건데요.
그 가운데서 제목, 초록, 참고 문헌의 정보값을 기반으로 내가 투고하기에 해당 연구 분야에서 내가 투고하기에 가장 적합한 SCI급 저널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맞춤 저널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엔드노트의 기능으로는 저널 스타일에 맞는 논문 작성 가능하도록 이제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희 엔드노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에 레퍼런스, 서지 정보를 반입해서 잘 보관하고 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워드에서 논문 작성하실 때, 이 작성된 논문 컨텐츠에 인용하시려면 프로그램에 보관하고 있던 레퍼런스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논문에 삽입을 하시면 인용이 되고 또 자동으로 참고문헌 목록, 그 비블리오그래피 정보도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그냥 인용되고 참고문헌 목록이 작성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투고하시고자 하는 그 저널의 형식에 맞춰서 이제 인용되는 형식, 참고문헌 정리되는 형식이 이제 변경이 돼야 될 건데요. 저희 엔드노트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아웃풋 스타일 또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 저널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형식, 그 저널별 아웃풋 스타일을 7,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에 맞게 아웃풋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클릭 한 번만으로 논문 전체의 형식을 변경해서 이제 논문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엔드노트 버전별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엔드노트는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버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텀을 두고 새 버전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새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 엔드노트의 그런 주요한 기능들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서지 정보들을 반입한다던가 아니면 워드에서 논문 쓸 때 인용을 한다던가 이때 쓰시는 기능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글로벌하게 엔드노트의 사용자분들이 요구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니즈를 반영을 해서 각 버전별로 이제 추가된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은 실제 사용자분들이 이제 또 쓰시던 기능만 쓰다 보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기능의 세세한 부분까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나간 버전을 포함해서 버전별로 업데이트된 사항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제 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장 최신의 버전은 엔드노트 21 버전이고 그 이전은 뭐 20, 그 이전은 X9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번호가 뭐 19, 20, 21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버전 이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드노트 X9 버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된 버전이긴 한데 이 버전에 있어서는 좀 특징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됐었어요. 가장 이제 뭐 크게 된 부분은 웹 오브 사이언스와의 연동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엔드노트를 제조하는 공급하는 클라리바이트라고 하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죠. 이 웹 오브 사이언스와 연동을 해서 웹 오브 사이언스 구독 기관에서는 내가 선택한 레퍼런스 이 정보를 누가 어떤 저널에 얼마큼 인용을 했는지 이런 사이테이션 리포트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 유저분들이 엔드노트를 쓰실 때 그 정보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이제 엑스나잇에서는 좀 획기적인 큰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 거고 이제 그룹 기능과 관련된 것도 조금 이제 세분화된 그런 권한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실제 선생님들이 이제 공유 기능을 쓰시는 것 관련해서는 공유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 내 레퍼런스를 다른 엔드노트 사용자와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제 공유 기능입니다. 공유, 쉐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제 X7부터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X9 이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 전체를 공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료도 그리고 권한도 다 줄 수밖에 없었는데 X9 이후부터는 공유를 해줄 때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 자료의 범위도 정할 수 있었고 그 권한도 좀 세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전체 자료,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를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는 이제 엔도노트에서 자료들을 모아놓는 어떤 폴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나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넣어서 보관하시는 그런 관리하는 어떤 그런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전체를 다 이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자료만 빼내서 그룹으로 만들고 그룹의 자료만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전체를 공유할 수도 아니면 일부만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공유 기능이 좀 세분화되었고 상대방에게 공유를 해줄 때 그분의 권한도 읽기 쓰기의 모든 편집 권한을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그냥 읽게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권한을 좀 세분화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맞춤 전화 추천이라고 하는 이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도 이전에는 엔드노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쓰실 수 있었는데 컴퓨터에 있는 데스크탑 버전 그리고 워드에서도 기능키가 생겨서 이 기능을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됐습니다. 이제 20 버전으로 넘어오면 여기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 솔직히 엔드노트 20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페이스의 변경입니다. 화면 구성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뀐 화면이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심플하고 약간 직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싹 바뀌었고요. 기능 쪽으로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자료를 이제 중복된 거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중복된 자료를 좀 더 잘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추가된 부분.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400까지 늘어난 거. 그리고 20 중간에 업데이트된 사항이긴 한데 게재 철회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새롭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엔드노트에 서지 정보를 반입하면 이제 반입하는 시점은 최신의 뭐 정상적인 정보이겠지만 이후에 이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 레퍼런스가 게재 처리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선생님들이 뭐 실시간으로 혹은 뭐 이후에 뭐 어떤 안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시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엔드노트에서는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 가운데서 게재 처리된 자료가 있다 할 때는 리트렉션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재 처리된 자료가 선생님들이 쓰시는 논문에 뭐 이렇게 인용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지게 됐어요. 현재 쓰시는 버전은 엔드노트 21 버전입니다. 가장 최신의 그런 버전인데요. 네, 2년 전에 출시가 됐고, 이제 화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사용자분들의 니즈가 또 반영돼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엔드노트 21에서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기능이라면 좀 힘을 주어서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고, 사용자분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건 이 새로운 엔드노트 웹의 출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인터넷이 될 때 엔드노트의 기능은 불편함 없이 쓰시도록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엔드노트 웹은 엔드노트 21 사용자 전용의 웹페이지입니다. 실제 엔드노트를 써보셨던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데스크탑 버전 외에도 엔드노트 웹페이지가 이전에도 제공이 되고 있던 게 있어요. 엔드노트 온라인 사이트.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20일 사용자만의 전용 웹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새로 만들었을까? 그 차별성이 뭘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이 엔드노트 웹의 이 페이지는 엔드노트 데스크탑과 화면 구성을 좀 유사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뭐 저희 데스크탑 버전이나 엔드노트 웹사이트를 가서 보시면 뭐 옆에 있는 뭐 그룹에 분류되는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그 레퍼런스 정보들을 세부 사항들을 확인하는 화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그 데스크탑과 가장 유사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좀 만들어져 있고 실제 쓰시는 기능도 주요 기능들은 웹에서도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좀 탑재가 되어 있고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 웹에서 기능을 쓰실 때는 뭐 자료를 들여오고 내보내고의 기본 기능에 이제 좀 그쳐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점진적으로 이 엔드노트 개발팀은 웹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선생님들이 어떠한 곳에서도 엔드노트 기능을 이제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밖에도 쓰실 수 있는 기능은 이제 자료 분류할 때 쓰시는 기능, 태그를 처음으로 이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분류할 때 그룹으로 자료들을 분류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분들이 뭐 워낙 다양한, 저희 뭐 엔드노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태그 기능을 쓰시다 보니까 이 기능을 엔드노트에서도 쓰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색상이라던가 태그의 이름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좀 더 원하시는 대로 잘 분류할 수 있도록 이 기능도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구 기능이 강화된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정말 간혹 가다가 선생님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오픈하려고 할 때 갑자기 뭐 파일이 손상됐어요. 열리지 않아요. 라이브러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 이런 화면을 당혹스럽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복구 기능이 강화됐다는 건 그러한 메시지가 보였을 때뭐 밑에 있는 싱크 버튼을 누르면 내가 가장 최근에 저장했던 라이브러리 상태로 사용자가 손쉽게 되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개별 레퍼런스 하나하나 반입된 정보들에 대해서도 90일 동안 이 자료값들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시점에 맞춰서 만약에 자료값이 변경됐을 때 내가 원하는 시점의 자료로 이렇게 사용자가 손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되돌리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뭐 어떤 자료가 손상됐다, 변경됐다 하실 때는 저희 뭐 설인이나 아니면 클라리베이트로 이제 자료 복구 요청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뭐 그 확인하는 과정이라던가 복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쉬운 버전의 그런 복구들은 사용자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답답하지 않게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제공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레퍼런스 자료를 다른 엔드노트 사용자와 함께 쓸 수 있는 공유 기능도 20일 버전부터는 최대 1000명까지로 그 인원이 좀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21 버전이 2년 전에 출시가 된 건데, 이후에 제가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달 말에 4월 말 이후에 새로운 버전 출시가 이제 예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이름은 21, 뭐 이렇게 가면 22일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름은 엔드노트 2025. 그러니까 연도를 다 붙여서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고요. AI 관련된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대상이라던가 사용자분들의 요구사항이라던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이제 새 버전은 곧 다음 달 말쯤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실제 주요한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자료들을 반입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라이브러리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레퍼런스들을 반입을 하고요. 그리고 반입된 자료들을 관리할 때 쓰실 수 있는 툴, 여기서는 이제 중복된 자료를 검색할 때 쓸 수 있는 Find Duplicate 기능 사용을 해볼 거고, 그리고 갖고 있는 서지 정보들에 대해서 매칭되는 PDF 파일을 찾을 때 도움받으실 수 있는 이 Find Full Text 기능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로 넘어가서 실제 내가 작성한 논문 컨텐츠에 어떻게 인용하고 참고 문헌 정리할 수 있는지 그 기능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웨비나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설치부터 같이 진행하지는 못하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주요한 기능들을 바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아직도 이제 엔드노트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치에 대한 안내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구독하고 있는 기관에서만 오늘 웨비나를 참석을 하고 계신 건데요. 아마 설치 파일은 기관의 뭐 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라이센스 담당자라던가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마 설치 파일을 제공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저희 엔도노트는 윈도우 버전, 맥 버전 두 가지로 이제 설치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 PC 사양에 맞춰서 이제 파일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맥 버전 같은 경우는 설치 파일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공받으시는 그 DMG 파일 그대로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정상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는 설치 파일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아마 대부분 다 압축된 폴더 형태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압축된 폴더를 받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뭐 파일 더블 클릭해서 계속 설치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고 중간에 프로덕트 키를 넣으세요라는 메시지를 100% 보시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그런 설치 파일은 어떤 라이센스 정보 없이도 설치하실 수 있는 그런 파일이고 압축을 풀고 설치하시면 그냥 쭉쭉 문제없이 설치하실 수 있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엔드노트 열어서 한번 필요한 기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이제 위쪽에 메뉴들도 보이고요. 맨 앞에 보이는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 키 두 가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기존 내가 라이브러리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걸 열어줄 때 쓰실 수 있는 키고 두 번째 있는 게 새로 라이브러리 생성할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우리는 오늘 라이브러리 새로 생성해서 이후에 필요한 기능들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Create New Library. 그러시면 해당 파일을 어떤 위치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지 묻는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 비어있는 SLB라고 하는 폴더 위에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위에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파일 이름 My EndNote Library 이 이름으로 만들 거고 오늘의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서 0320 해서 오늘 날짜 표시해서 파일 이름 설정하고 저장해서 라이브러리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볼게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생성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린 거예요. 이 상태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엔드노트 내로 이제 레퍼런스를 반입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 그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해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이제 비어있는 폴더에 이제 라이브러리 ENL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라이브러리 만드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데이터 폴더가 같이 있어요. 이거 라이브러리 생성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폴더이고요. 반드시 같은 위치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엔도노트가 설치된 A라는 PC에서 작업하다가 내가 엔도노트 있는 B PC에서 작업을 하겠다 하실 때 이 ENL 파일만 쓱 갖고 가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때는 이 두 개 같이 가주셔야 된다. 항상 짝꿍이니까 쌍으로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선생님이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라이브러리 저장 위치, 라이브러리 실행할 때의 위치. 이게 또 매우 매우 중요한데 제조사가 권장하는 위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로컬 드라이브. 로컬 드라이브 어디죠, 우리? C 드라이브. 혹은 뭐 드라이브 어떻게 하셨는지 따라서 C, D 뭐 이런 데 있죠. C 드라이브, 로컬 드라이브에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파일 관리할 때 좀 용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드라이브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들 많이 쓰시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저희 라이브러리를 뭐 클라우드에서 생성을 한다, 클라우드로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신다 할 때는 엔도노트 프로그램이 오류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어서 이제 기능이 안 나올 때 라이브러리 위치만 바꿔도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실험 정신은 굳이 가지실 필요 없죠. 선생님들 로컬 드라이브 해주셔야 되고 클라우드는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레퍼런스 수집을 할 건데 오늘은 네 가지 방법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직접 입력하는 방법. 간단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대부분 안 쓰실 방법이기도 한데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뭐 오래된 유인물, 책자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학술 데이터베이스 말고 우연히 찾아낸 인터넷의 자료, 뭐 정부 보고서라던가 이런 거 입력할 때는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시는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법은 여기 레퍼런스 메뉴를 가서 첫 번째 있는 New 레퍼런스 여기 눌러주시면 새로 레퍼런스를 입력하는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희 엔도노트의 주요 기능들은 옆에 보면 단축키로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컨트롤 N 눌러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제 새 버전 이거 화면 바뀌고 나서부터는 아이콘이 별로 없는데 여기 6개밖에 없는 이 아이콘 가운데 이 두 번째 플러스 버튼이 또 새로 레퍼런스를 입력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의 아이콘이에요. 이거 눌러주셔도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New Reference라고 하는 창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형식의 자료인지 이걸 레퍼런스 타입에 선택을 해주시고 저자 연도 타이틀 이러한 주요한 서지 정보, 필수 정보 중심으로 최대한 많이 입력하고 위쪽에 있는 세이브 버튼 눌러서 저장해서 생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자료가 기본값이 저널 아티클이 되어 있는데 다른 형식이다. 뭐 저널 아티클인 경우는 이대로 해주시면 되죠. 근데 다른 형식이다 할 때는 얘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다양한 형식들 선택할 수 있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자료가 북이다. 이럴 때는 바꿔주시면 밑에 있는 항목도 여기에 맞춰서 변경되게 돼요. 내가 입력하려고 하는 자료의 형식 찾으시고 그 밑에 있는 정보 입력하시고 세이브해서 저장해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외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찾아서 반입하는 다이렉트 임포트 방법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크롬에서 구글 스콜라, 펀메드,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 세 개 사이트에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제 크롬에서 진행을 하는데 크롬이나 파이어폭스가 서지 정보들이 오류 없이 반입될 수 있는 브라우저로 권장된다고 해서 이제 크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브라우저가 너무 문제가 많은가, 오류가 있는가, 뭐 이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 권장된다고 하니까 이 정보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스콜라 사이트를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나와요. 여기 이제 원하시는 어떤 키워드 하나 넣고 검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넣어준 어떤 키워드에 맞는 검색 결과들이 이렇게 쭈루룩 보여져요. 이때 이 자료들을 보시다가 이 자료는 내가 엔드노트로 들여보내야겠다. 내가 보관을 해야겠다 하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이 밑에 보시면 큰 따옴표가 보여요. 이게 이제 인용을 나타내는 부호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인용이라고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두 번째 우리 엔드노트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크롬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열려져 있는 라이브러리 내로 레퍼런스 하나 들어온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하실 때 이렇게 두 번 클릭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두 번 말고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구글 스콜라의 이 설정 값을 바꾸는 부분인데 선생님 왼쪽 이 상단부에 있는 여기 구글 학술 검색 옆에 가서 보시면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그런 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 보여요. 기본값은 첫 번째 체크되어 있고 인용 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두 번째 누르시고 저희 엔드노트 선택하시고 선생님이 쓰실 서지 관리 프로그램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바꿔준 설정 값이 이 부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이거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파일 다운로드 됐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 네, 들어온 거 보셨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파일 다운로드 된 거 클릭하면 라이브러리 내로 레퍼런스 들어온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는 펀메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펀메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어요. 오늘 사전 등록해 주신 선생님들 제가 이제 목록을 봤는데 병원 쪽에서 등록해 주신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아마 의학이나 아니면 생명과학, 뭐 자연과학 쪽에서 이 펀메드 사이트 많이 이용하실 건데 펀메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원하시는 어떤 키워드 하나 넣고 검색 진행하시면 돼요.
제가 넣어준 키워드에 맞게 이렇게 검색 결과들이 나왔고요. 이렇게 자료들을 보시다가 이 자료는 엔드노트로 내가 들여보내야겠다 하는 자료가 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체크 하시면 되고 위쪽에 있는 Send to 누르시고 네 번째 마지막에 있는 사이테이션 매니저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자료를 검색을 하고 체크를 하고 Send to를 누르신 다음에 사이테이션 매니저 여기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4개의 자료에 대해서 누를 수 있는 버튼 Create 파일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눌러보겠습니다. 파일이 위쪽으로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이 파일을 클릭 열려져 있는 라이브러리 내로 제가 선택한 4개 레퍼런스 들어온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크롬에서 사이언스 다이렉트 준비를 좀 해보았고요. 여기서 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반입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 뭐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인 것도 이제 이유이겠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정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찾고 거기서 이제 자료 선택하여 저희 엔드노트로 반입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엔드노트 형식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고 그거를 이제 자료를 내보낼 수 있는 기능 키를 누르고 저희 엔드노트 형식을 선택하시면 어렵지 않게 자료들을 다 반입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일부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엔드노트라는 형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찾았는데도 이 자료를 어떻게 엔드노트로 들여와야 되지? 좀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도 이제 원하시는 어떤 키워드 하나 넣고 이렇게 서치, 검색을 진행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정보를 보려면 한 번 더 들어가서 봐야 돼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 자료가 너무 중요해서 엔드노트로 들여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니까 너무 반갑게 인용을 나타내는 큰 따옴표 보여요. 그리고 옆에 보면 사이트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선생님 뭐 여러 가지 형식이 보이는데 엔드노트라고 하는 표현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 RIS 형식 찾아서 반입하시면 모든 자료들을 다 문제없이 엔드노트로 들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찾고 보통 그 데이터베이스마다 그 기능 키들의 이름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내보내기, 인용하기, 반출하기, 엑스포트, 다이렉트 엑스포트, 그리고 앞서서 있었던 뭐 샌드 투 이런 기능 키들이 있을 거고 이거를 누르면 저희 엔드노트 형식이 있어서 그대로 클릭해서 또 반입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기능 키를 눌렀을 때 엔드노트라고 하는 형식이 없다 할 때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RIS 형식 찾아서 반입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엔도노트 형식이 없으면 RIS, 리스 형식 찾아서 들여오면 된다. 여기 한번 같이 눌러볼게요. Export Citation to List 누르시면 파일이 위쪽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라이브러리 내로 레퍼런스 하나 들어온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입한 거는 서지 정보예요. 서지 정보라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저자, 연도, 타이틀, 저널명의 이런 정보 값입니다. 근데 서지 정보를 내가 딱 반입을 했는데 라이브러리에서 보면 이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주요한 서지 정보. 선생님들이 설정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보통 한 뭐 8개, 9개 정도 이런 정보값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반입한 자료의 세부사항, 다른 정보들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약간 얘를 클릭해서 세부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옆에 오른쪽에 이런 창이 열립니다. 열릴 때는 이제 서머리 시트가 있고 에딧, PDF 이렇게 세 개의 시트가 보여져요. 서머리에는 내가 지금 반입한 이 서지 정보의 주요한 정보 보실 수 있도록 진짜 서머리죠. 이렇게 요약돼서 보여지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아웃풋 스타일, 스타일이에요. 선택되어진 스타일에 맞게 이 서지 정보가 어떻게 참고 문헌, 비블리오그래피 정리되는지 미리 보기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트인 에딧, 여기 가서 보시면 내가 반입한 이 서지 정보의 각 항목별 정보값이 어떻게 되어 있나 선생님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 변경을 하시고 세이브해서 그 변경 사항들을 또 반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DF라고 하는 곳은 해당 서지 정보에 PDF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미리 보기처럼 보실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반입한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반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지 정보만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PDF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서지 정보만 있어서 여기는 지금 비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자료를 한번 반입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계실 PDF, 논문 자료를 어떻게 우리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반입하는지 그거 같이 해볼 거예요. 이때는 임포트 기능을 쓰실 겁니다. 파일에 가서 보시면 중간 아래쯤에 이제 엑스포트도 있고 임포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포트는 가서 보면 파일도 있고 폴더도 있어요. 실제 이 임포트나 엑스포트는 모든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 가지는 어떤 공통의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형식의 파일들을 들여오고 내보낼 때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서지 관리 프로그램이 다 갖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임포트 기능은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제 PDF 들여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되신 선생님들은 임포트를 쓴다라고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임포트 파일은 파일을 하나하나 들여오는 기능인 거고, 임포트 폴더는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에 뭐 이렇게 파일들을 쫙 모아놓은 다음에 폴더째 들여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임포트 파일은 다양한 형식에서 들여올 때 쓰시는 거지만 폴더는 PDF만 가능한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실제 그 논문 파일을 반입할 때 하나하나 임포트 파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에 PDF 자료들을 딱 모은 다음에 폴더째 반입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임포트 폴더로 이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임포트 파일이나 임포트 폴더 보여지는 화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임포트 폴더 눌러보면은 임포트 폴더라는 팝업 창이 열립니다. 임포트 기능을 쓰실 때는 위쪽에 있는 이 두 개의 항목을 선택하고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그 자료들을 들여올 건데, 저는 지금 폴더 들여오겠다고 했죠. 이 자료를 들여올 건데,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여기에서 추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즈 버튼 누르시고, 내가 들여오고자 하는 자료, 저는 지금 폴더 들여오겠다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폴더 위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이 옵션은 형식입니다. 내가 들여오고자 하는 자료의 위치와 형식을 지정해 주시고 임포트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폴더는 PDF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인 이 상태로 위치만 지정해 주고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그 폴더에는 PDF 파일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에 있는 8개 자료가 지금 반입이 되고 있어요. 네, 자료 8개 잘 들어온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클립 모양이 처음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갖고 있는 서지 정보들에 대해서 클립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해당 서지 정보에 무언가 첨부된 파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첨부된 파일들이 있고 여기 서지 정보들도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자료들은 첨부된 파일, PDF도 미리 보기처럼 다 보실 수 있고 여기 항목들도 뭔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서지 정보들도 잘 들어왔어요. 서지 정보도 있고 PDF도 있고 마찬가지로 PDF 있고 서지 정보도 다 있고 근데 위쪽에 있는 자료는 딱 보니까 뭔가 값이 비어 있죠. 근데 PDF는 있는데 보니까 서지 정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자료도 PDF는 있는데 서지 정보들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PDF 자료를 들여올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한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스캔만 해도 이미지로 된 PDF 파일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로 된 PDF인 경우 그때는 파일은 들여오지만 서지 정보는 못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PDF도 파일이다 보니까 이 파일이 손상된 경우, 손상된 PDF인 경우도 이제 파일만 들여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퀄리티가 좋지 못한 PDF 자료인 경우,
뭐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퀄리티가 좋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손상일 수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파일은 들여오지만 서지 정보는 끌고 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내가 어떤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한 그런 손상되지 않은 PDF 자료라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지 정보랑 논문 쓸 때 필요로 하는 서지 정보랑 내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원문, 이 PDF 파일을 동시에 이렇게 잘 들여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건 이해했는데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논문 쓸 땐 서지 정보 필요하시죠? 이때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가 PDF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이 PDF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목도 있고 저자들도 있고 다양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PDF의 정보를 보시고 번거롭고 수고로우시겠지만 에딧에 있는 각 항목 주요한 서지 정보들을 직접 입력하고 세이브해서 이 값들을 보강해 주시는 과정이 좀 필요해집니다. 네 번째 마지막 반입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온라인 서치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온라인 서치는 저희 엔도노트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다이렉트 임포트 하는 방법, 이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찾고 반입하는 거 해보았는데요. 이 온라인 서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저희 엔도노트 프로그램에 약 4,00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경로 정보가 탑재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그런 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여기서 검색하신 다음에 자료를 선택하고 열려져 있는 라이브러리로 바로 반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온라인 서치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지금은 imported reference, 제가 지금 폴더 반입하면서 8개 자료 들여온 게 이렇게 보여지고 위쪽에 올 레퍼런스는 앞서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반입한 16개의 모든 서지 정보, 레퍼런스 정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온라인 서치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면 이게 라이브러리의 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택함과 동시에 이 화면이 서치 모드로 바뀌게 돼요.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서치 모드로 변경된다. 그리고 내가 보통은 설치하시면 4개 정도 데이터베이스 보여질 건데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없다 하실 때에는 온라인 서치 옆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추주하시면 여기 목록 추가하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펀메드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니까 검색 조건으로 여기 세 가지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저자, 연도, 타이틀. 근데 이 조건들은 선생님이 여기 꺽쇠 누르시고 항목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도 3개보다 더 많이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최대 10개까지 조건 지정하실 수 있고 X로 이렇게 없애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서 이 서치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어떤 검색어를 하나 넣어주면 서치 버튼이 누를 수 있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서치 버튼 눌러서 검색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서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넣어준 키워드에 맞는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이 라이브러리에서 보여진다고 해서 지금 찾아진 검색 결과가 이 전체 레퍼런스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검색 결과일 뿐인 거고 여기서 내 라이브러리로 들어갈 자료 선생님이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올 레퍼런스 수 추가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체 선택 화면하시고 추가해서 이렇게 늘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온라인 서치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엔드노트 21 버전이 출시된 지 2년 정도 지났고 이제 거의 뭐 새 버전도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근데 쓰시다 보면 뭐 지난달엔 잘 썼는데 이번 달에는 뭐 안 돼요. 이러면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왜냐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접속하는 경로 정보를 바꾸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엔드노트와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쓰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저희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다 보니까 이제 출시되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이제 안 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출시 초반은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잘 쓰셨는데 시간이 좀 6개월, 1년 지나가면서 하나둘씩 생기고 있고 현재 저희가 확인된 거는 뭐 앱스코 이런 데는 조금 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아직도 잘 하실 수가 있지만 일부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45개의 레퍼런스를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혹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 가운데서 중복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자료를 선택을 할 건데 자료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자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된 자료를 검색할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은 Find Duplicate 기능이에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라이브러리 메뉴에 가서 보시면 네 번째 Find Duplicate가 보입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 두 개씩 왼쪽, 오른쪽 하나씩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창이 뜹니다. 보시다가 어떤 자료를 보관할지 위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보시면 전체 자료 45개 가운데서 제가 Find Duplicate 기능을 쓰니까 중복된 자료 10개 있다고 먼저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45개 가운데서 중복된 거 10개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고 그 가운데서 두 개씩 하나하나 보실 수 있도록 이런 팝업 창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자료를 보관할지, 값이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완전 똑같은 자료예요. 당연하게도 저는 뭐 대부분 다 같은 DB에서 반입한 거기 때문에 중복된 자료라는 게 완전 똑같은 자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어떤 거 보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보다가 만약에 정보값이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레퍼런스는 이 저자 항목이 약어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레퍼런스는 저자 항목이 풀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보를 갖는 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 어서가 만약에 다르다면 어서 항목에 뭐 음영이 생긴다던가 색상으로 표시된다던가 이런 시각적인 그런 표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보시다가 시각적으로 표시된 정보가 있다면 그걸 보시고 그래도 이제 약어보다는 풀네임으로 되어 있는 레퍼런스 그리고 최대한 정보값들이 많이 충실하게 있는 레퍼런스 이런 기준으로 이제 보관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항목은 뭐 얘가 좀 더, 이 항목이 좀 더 풀네임으로 되어 있고 정보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결정이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이쪽이 좀 더 긴 것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판단이 어렵다 하실 때는 스킵 누르시면 우선 두 개 다 보관이 되고요. 저는 지금 뭐 10개밖에 안 되니까 클릭을 해봤자 뭐 5번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중복 검사를 했는데 결과물이 뭐 한 30개, 50개, 100개 뭐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럴 때는 우선 여기 있는 캔슬 누르시면 하나씩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또 정리되는 거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진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클립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솔팅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클립 모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해당 서지 정보들에 이제 뭔가 첨부된 파일이 있다라는 표시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다른 형식의 파일들을 첨부하지 않아서 여기서 보여지는 클립의 이 서지 정보들은 PDF 자료가 있는 자료를 의미할 겁니다. PDF가 있는 것들을 약간 위쪽에 모아보았고 PDF가 없는 아이들 밑에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이 가운데서 좀 랜덤하게 자료들을 선택하고 이 서지 정보들에 매칭되는 PDF 파일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인 Find Full Text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Find Full Text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왼쪽에 이 Find Full Text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Searching 16. 제가 선택한 자료가 16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개에 대해서 매칭되는 PDF 파일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는 그런, 구독하지 않고 있는 어떤 일반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유료로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만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IP 대역에서 이 기능을 쓰시면
구독하는 DB 상황에 맞게 이 결과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항목이 하나가 아직 안 나와서 좀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결과값은 세개의 결과값으로 보통 보여지게 됩니다. PDF 파일을 찾은 경우, 원문을 찾은 경우는 오늘은 나오진 않았는데, 파운드 PDF로 이렇게, 파운드 URL 위에 이렇게 결과값이 보여지고, 거기를 클릭을 해보면 PDF 파일 찾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PDF 파일은 찾지 못했지만 이제 PDF가 있는 링크 정보를 찾은 경우 이렇게 파운드 URL로 보여지는데 어, 제가 오전에 테스트를 잠깐 했을 때는 유사한 그 목록으로 했을 때는 파운드 PDF가 있었는데 오늘은 보여지지 못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PDF를 찾아지는 경우 보실 수 있고 파운드 URL을 가서 보시면 클립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부 사항들 가서 보시면 그쵸, PDF는 없죠. 근데 이 서머리라던가 아니면 에딧에 있는 URL 링크 항목을 가서 보시면 보통은 URL 링크 2개 정도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링크가 이 서지 정보 처음에 반입했을 때 이 소스 링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있는 링크가 여기서 말하는 PDF 있는 링크 정보 찾았을 때 그 링크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하는 DB의 경우는 파운드 PDF, 파운드 URL로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링크를 찾아가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운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당연히 구독하는 DB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독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이럴 때는 뭐 원문 복사 서비스나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원문을 확보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라면 이 데이터베이스 IP 대응 내에서 이 기능을 쓰시면 이제 100%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선생님들 쓰시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보통 이제 결과값은 한 70에서 80% 정도, 이 정도 확률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선생님이 레퍼런스 하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되면 100%고 안 되면 0%죠. 근데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레퍼런스 모집 단수를 좀 늘리시고 이 기능을 써보시면 평균적으로는 한 70에서 80% 정도 매칭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거지만, 그리고 또 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떤 주의가 필요하냐면, 선생님들이 또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내가 레퍼런스 정보를 막 열심히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어느 날 잡고 쫙 긁어서 한꺼번에 파인드 풀텍스트 기능을 쓰시죠. 기다리다 보면 PDF 파일이 붙어요. 근데 붙다가 보면 어, 해당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특정 IP 때문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료가 막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 IP 이용을 일시 중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에 계신 다른 사용자분들의 이용에도 어쩌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몇몇 개의 자료를 찾을 때는 분명 도움받으실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하실 때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갖고 있는 레퍼런스들 분류하는 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룹 생성해서 자료들을 분류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My Groups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딱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딱 해보면 선생님들이 자료를 분류할 때 쓰실 수 있는 그룹과 관련돼서 생성하실 수 있는 네 가지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룹 생성하실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그룹을 만들고 거기 이제 레퍼런스를 분류하시는 거고 두 번째가 스마트 그룹을 만드시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임의적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지정을 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면 그 조건에 맞는 자료를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 그룹스라는 거는 컨비네이션 그룹인 건데 이제 여러 개의 자료 그룹을 갖고 있을 때 이 그룹과 그룹 간의 관계를 통해 또 새롭게 자료를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룹셋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그룹셋은 그룹의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들을 분류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 때 그룹셋과 그룹을 활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자료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룹셋 하나 만들고 그룹셋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룹셋들에 대해서 그룹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1번 그룹도 만들고 2번 그룹도 만들고 그룹셋 1에도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여기 자료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자료를 분류하는 요 그룹과 그룹셋을 만들어내는 이 기준은 선생님들이 이제 레퍼런스를 보고 사용자분께서 정해주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레퍼런스들을 쭉 보다가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이 자료들 내에서도 큰 카테고리로 뭐 주제를 분류할 수 있다던가 그럴 경우는 그 주제별로 그룹셋을 만들고 그 밑에 그룹을 만들어서 자료 분류하실 수도 있고요. 갖고 있는 레퍼런스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작업 중인 작업물들이 좀 여러 개다. 논문도 쓰고 발표 자료도 있고 할 때는 뭐 그런 단위로 그룹셋 나누시고 그 밑에 그룹을 만들고 또 자료들을 분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에 그냥 자료 넣으실 때는 선택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손쉽게 넣어주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사용자 지정 그룹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구조물 만들고 자료를 임의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스마트 그룹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조건을 지정하고 여기에 이제 조건에 맞는 자료를 분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스마트 그룹 한번 눌러보면 처음에 그룹 이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 지정해 준다 그랬는데 조건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온라인 서치했던 거랑 좀 비슷합니다. 저자 연도 타이틀이 있는데 선생님 여기 항목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고 조건을 더 늘리실 수도 줄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연도의 이름을 가지는 연도의 조건으로 스마트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런 바로 분류가 되었고요. 갖고 있는 40개의 자료에 대해서 네, 이렇게 26개의 자료가 자동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스마트 그룹을 해서 조건을 지정을 해주면 갖고 있는 자료 내에서 바로 분류가 되고 또 이후에 반입되는 자료도 이 조건에 맞는다 하면 또 자동으로 이 그룹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여기 태그 분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니까 해볼게요. 눌러보시면 아주 귀여운 팝업 창이 뜹니다. 크리에이트 태그라는 게 생기고 색상이 7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색상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태그 이름 정해주시면 그리고 크리에이트 태그 누르면 그룹처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레퍼런스에서 이 태그에 해당되는 애 뭐 선택하시고 넣어주실 수도 있고 뭐 그룹에서도 선택하실 수 있고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그 자료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태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워드로 넘어가서 어떻게 인용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떤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캔서랑 세라피라는 단어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위치에 인용을 하려고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엔도노트 설치를 하시면 내가 설치한 엔도노트 버전의 탭이 이렇게 워드에 보여집니다. 이 탭이 있고 밑에 있는 기능 키들이 있어야 선생님들이 엔도노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논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능 키로 이제 인용을 하시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과 고투 엔드노트. 여기 단어 2개 중에서 한 가지씩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캔서 뒤에다가 제가 인용을 할 건데 인용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이렇게 커서를 먼저 갖다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인서트 사이테이션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시면 인서트 사이테이션 있고 이렇게 창이 뜨고 여기 있는 레퍼런스들 선택해서 밑에 있는 인서트 눌러주시는 건데 처음 선생님이 진행하시면 이 목록이 안 보입니다. 너무 당황하실 건데 여기에 어떤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 넣고 파인드 누르시면 목록이 보여집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하시고 인서트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워드가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 이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버튼의 기능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르면 제가 선택한 레퍼런스 3개가 이렇게 인용이 되고 참고문헌 목록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논문 컨텐츠가 너무 짧아서 참고문헌 목록이 이렇게 바로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 레퍼런스 목록은 선생님이 논문 작업하시는 문서의 맨 마지막 장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용을 함과 동시에 참고문헌 목록도 이렇게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위쪽에 있는 게 스타일, 형식입니다. 아웃풋 스타일인데 이 형식에 맞게 인용되고 참고 문헌 정리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했을 때 뭔가 정보값은 있었는데 여기 참고문헌 목록은 없었고 제가 그때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 이 버튼을 눌렀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형식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약간 새로 고침 같은 그런 버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정보값이 바로 안 나와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형식에 맞게 이렇게 정돈되는 거. 새로 고친 버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기능도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세라피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세라피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고 이번에는 고투 엔드노트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고투 엔드노트는 엔드노트 프로그램으로 가서 거기서 레퍼런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르시면 라이브러리로 바로 갈 건데 그쵸. 저는 지금 화면을 닫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화면 전환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전체 레퍼런스에서 이 위치에 인용할 자료 내가 선택하셔도 되고 내가 그룹으로 자료들을 잘 나누어 놓았다, 분류해 놓았다 할 때는 여기서 이 자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3개 정도 레퍼런스를 선택했고요. 이 상태로 여기 위쪽에 있는 큰 따옴표 누르시면 제가 아까 선택했던 워드 위치에 3개 레퍼런스 인용이 됩니다. 기능 키로도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툴에 가서 보시면 Cite while you write 있고 두 번째 Insert Selected Citation 이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도 있어요. 큰 따옴표보다 너무 복잡한데 왜 이걸 안내해 드릴까? 이 단축키 때문에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엔드노트가 이제 기능이 단축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활용도가 좀 있는 단축키는 Alt 숫자 2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려고 이거를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레퍼런스 선택하시고 Alt 숫자 2 눌러주셔도 돼요. 누르시면 제가 선택한 3개의 레퍼런스 여기 인용된 거 보실 수 있고 참고문헌 목록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선택된 형식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내가 만약에 다른 형식을 하겠다. 바꾸시면 인용되는 형식, 참고문헌 정리되는 형식, 이렇게 다 바뀌어요. 원하시는 형식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논문 쓰다 보면 전체 형식은 내가 아웃풋 스타일로 바꾸는 거는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 논문에 따라서는 뭐 인용된 부분의 일부 정보를 수정 편집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참고 문헌에 있는 부분만 좀 변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실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오류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편집 기능 키 같이 안내를 해드릴게요. 워드 이 위쪽에 보시면 사이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용과 관련된 기능키다 보시면 되고 비블리오그래피라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 문헌과 관련된 기능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인용을 바꿔줄 때는 선생님 여기 두 번째 있는 Edit and Manage Citation 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3개씩 두 군데 인용한 그 정보값이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뭐 화살표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죠. 인용된 순서를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각각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는 선택하시고 옆에 있는 Edit Reference 여기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는데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용한 거 지우실 때 여기서 지우실 수 있고 또 추가 인용도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워드에 있는 텍스트에서 선생님이 같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생님이 워드에 있는 텍스트, 지금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음영값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블럭이 인용되는 부분, 참고문헌 있는 부분 커서 갖다 대면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필드 값이 있는 어떤 정보 값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 바꿨을 때 어떤 기능 썼을 때 이 부분에 보여지는 표현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편집하고자 할 때 인용을 좀 바꿔야겠다 하시면서 얘를 쫙 잡아서 뭐 딜리트, 백스페이스 이런 걸로 지우시면 지워집니다. 근데 인용이 지워지면서 참고문헌 목록도 같이 지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문헌 목록이 같이 지워지지 않고 순서가 뒤바뀌어서 막 뒤죽박죽 되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깔끔하게 지우시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우시면 여기서 빠졌죠.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워드에도 반영이 됩니다.
세 개였는데 두 개로 바뀌었고요. 뒤쪽에 있는 인용의 번호도 정리가 되었고 참고 문헌에 있는 정보들도 다 맞춰서 정리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비블리오그래피에 대한 편집 기능은 여기 공간도 있는데 이건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대각선 화살표를 딱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대면 컨피규어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보여질 때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열려요. 저는 처음에 할 때 한 번에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글씨가 보일 때 누르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이제 형식에 대한 부분인 건데 내가 이제 참고문헌 관련된 것에서 어떤 폰트, 어떤 사이즈가 되어 있는지, 타이틀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를 내가 크게 할 수도 있고요. 타이틀이 있었는데 없애실 수도 있고, 타이틀을 집어넣고 여기 텍스트 포맷에서 형식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라인 스페이싱에 대한 정보도 선생님이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조건을 변경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내가 바꿔준 부분이 이렇게 반영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논문 컨텐츠도 다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인용 편집, 참고문을 편집하는 것도 다 하셨고 논문을 다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투고도 하셔야 되는데 투고의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 있는 것처럼 이런 필드 값이 있는 문서는 제출하실 수가 없고 각 저널들은 반드시 필드 값을 제거하고 그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값을 없애는 과정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이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 가서 보시면 두 번째 Convert to Plain Tex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새 문서 열리면서 이제 플레인 텍스트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플레인 텍스트로 바꾸고 나면 이 파일은 다시 이 필드 값이 있는 워드 파일로 되돌리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새 문서로 열리니까 이렇게 뭐 많이 섞일 일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별도로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플레인 텍스트로 만들고 이거 작업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서 기존의 그 워드 파일과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덮어쓰기 하시는 경우가 정말 간혹 생겨요. 정말 드물게도. 근데 이때는 뭐 다시 되돌리실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드시 구별할 수 있는 별도의 이름으로 분리해서 잘 보관을 해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플레인 텍스트 하시면 이렇게 하면 세문서 뜹니다. 그리고 찝어보면 필드값 안 잡혀요. 이제 플레인 텍스트 만들어진 거고 이 상태로 이 문서 정리하시고 이제 투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데모 과정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몇몇 그 기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한번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서재 정보 반입하는 거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엔드노트의 기능으로는 온라인 서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권장하진 않지만 새 버전 나오면 좀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저희 엔드노트의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검색하신 다음에 바로 라이브러리로 넣으실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관리할 때 쓰실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룹 생성이 있었죠. 아까 사용자 지정 그룹, 선생님이 그룹색과 그룹을 통해서 구조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자료들을 선택해서 그룹핑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조건 지정을 해주는 스마트 그룹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라이브러리당 5,000개까지 문서 그룹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자료 잘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1 버전부터는 태그 기능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태그 기능, 그룹 기능 활용해서 자료 분류하시면 됩니다. 워드에서 인용할 때 저희 엔드노트가 제공하는 7,000개 이상의 스타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워드에서 내가 인용 다 해놓고 이 스타일 선택을 하시면 클릭 한 번만으로 여기 인용되는 형식, 참고문헌 정리되는 형식, 변경되는 거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식 바꿔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7,000개 이상이 되긴 하는데 선생님이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에 꼭 맞는 아웃풋 스타일이 없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엔도노트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데 가장 유사한 그런 스타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생님이 일부 변경을 하시고
그거를 약간 이제 변경을 한 상태로 선생님이 만들어서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그 스타일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구하는 저널에 따라서는 그 에디터에게 요청하시면 혹은 그 저널의 사이트에 이미 엔드노트 형식이 제공되고 있는 저널들도 있고요. 그리고 에디터에게 요청하시면 저희 엔드노트 형식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오래 걸리기는 하고 개인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그 어떤 저널, 출판사 입장에서 저희 엔드노트 팀에 아웃풋 스타일 제작을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하시는 건 아니고 출판사가, 그러니까 어떤 영어로 된 저널만 그래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요청을 하시는 경우는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엔드노트 팀에서 그런 걸 제공을 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아직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맞춤 저널 추천, 매뉴스크립트 매처라는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논문 컨텐츠의 내용 가운데서 제목, 초록, 참고 문헌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정보값을 기반으로 제 웹 오브 사이언스의 그 데이터베이스 서치를 통해서 맞춤 저널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화면이 그 결과인 건데 최대 10개까지 저널 이제 확인 받으실 수 있고요. 내가 작성한 내용과 이 저널의 키워드가 얼마나 잘 매칭되는지 일치도가 이렇게 파란색 바 형태로 보여지는데 일치도가 가장 높은 베스트 학술지 이름이랑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 값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베스트 학술지는 아니지만 다른 SCI급 저널 목록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보여지지 않는데 직접 바로 그 투고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링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스크립트 매처 기능은 실제 선생님들이 논문 작성하실 때는 이제 투고하는 저널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매 해마다 이 임팩트 값이 변경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해당 연구 분야에 혹시 조금이라도 더 임팩트 팩터가 높은 내가 쓰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그런 SCI급 저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SCI급 저널에 대한 정보도 또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고하시기 전에는 이 기능을 써보시는 것도 이제 좀 유용할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랜드노트 사용하시면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저희가 좀 추려와서 탑3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로 사용자 FAQ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를 뽑았는데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설치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엔드노트 쓰시다가 엔드노트 설치할 때 프로덕트 키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와요. 너무 당황하셔서 저희한테 연락하시는 경우, 도서관으로 연락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많고 계속 이거는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기관에서 이제 제공받은 설치 파일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인 건데 압축을 풀고 설치하시면 이런 메시지 보시지 않습니다. 압축만 풀고 하시면 그대로 설치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압축 풀고 설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하다가 선생님들 중간에 멈춰서 또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뭔가 메시지가 뜨는데 당황하시면 또 메시지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엔드노트 설치할 때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저희 아웃룩이라던가 워드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설치하다 말고 딱 멈추면서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저희 이제 워드에도 필요한 기능들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실행되어 있으면 안 되고 종료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압축 풀고 한다. 꼭 중요하고 그 다음에 MS 오피스 프로그램은 종료한 상태에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저희한테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서버에서 예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메시지 보시고 이런 창 보였을 때 너무 당황하시죠? 당연히 이거 할 때는 뭐 띵, 뭐 이런 메시지, 소리랑 이제 같이 나오는 거라 너무 당황하실 텐데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프로그램이 뭐죠? 저희 워드랑 엔드노트죠. 워드랑 엔드노트를 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보셨을 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 엔드노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최근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윈도우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사양이 점점 고도화되다 보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엔드노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쓰면서 이런 메시지 보였을 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 문자만 봐도 아직 살짝 좀 긴장감이 듭니다. 잘못된 클래스 문자열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라는 문의 근 3년 이상 저희한테 좀 많이 문의 오셨고, 많이 문의를 해주셨고, 그래도 비교적 최근은 안정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의, 오류 사항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가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명확한 해결 방법이 없다라기보다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3년 이상 된 그런 오류 좀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거고 국내에 뭐 윈도우 한글 버전을 쓰시는 경우 그리고 이제 사이트 라이센스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관 구독을 하시는 경우 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약간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링크를 좀 해놨죠. 제가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 1,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뭐 레지스트리 편집을 하신다라는 내용. 두 번째 해결 방법 2, 뭐 그래서 권한에 대한 것들이 있고 해결 방법 3, 해결 방법 4.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보시고 해보셔도 되고 저희도 이제 문의가 오면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보시고 이제 하시면 대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조사 클라리베이트의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보였을 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먼저 해보시고 순차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사의 원격 지원까지 이렇게 해드리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문의하신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희가 뭐 이런 방법들 좀 정리해 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엔드노트 쓰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가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이트 정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문의하시는 그런 간단한 기능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정리해 놓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뭐 문의사항, 에러사항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엔도노트와 관련된 URL 링크 정보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로는 저희 엔도노트 완전 정복 사이트라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사이트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매뉴얼 사항들, 뭐 아웃풋 스타일 수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문의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약어 정보 편집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문의하시고 선생님들이 문의하시는 에러 같은 것들도 이제 저희가 좀 취합을 했다가 이렇게 공지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해결 방법으로 이 방법들을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 영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채팅창을 다 거의 보지 못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육 영상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엔도노트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최근은 어떤 뭐 책자로 된 두꺼운 그런 매뉴얼을 보시기보다는 영상 자료를 이제 활용해서 매뉴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선생님들께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안내하는 걸 하고 있는데 뭐 X9부터 있어요. X9, 20, 21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 사이트 한번 가서 보시면 네, 이렇게 X9은 4개 버전으로 뭐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접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고 21 버전부터는 좀 기능을 세분화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선생님들이 주요하게 물어보시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간단한 그런 영상 자료로 좀 준비를 해 놓아서 있으니까 이 링크도 좀 유튜브 채널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너스 페이지 두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드노트 2025, 그 개발팀에서 하는 얘기가 엔드노트 25라는 용어를 절대 쓰지 말고 엔드노트 2025라고 정식 명称을 꼭 쓰도록 이제 좀 오늘 안내를 받았어요. 실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좀 급하게 새 버전에 대한 안내 교육을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어떤 기능이 있을지 좀 그 엔드노트 개발팀으로부터 저희 한국팀이 이제 단독으로 교육을 좀 받았는데요. 4월 말에 출시가 되는 게 이제 좀 안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엔드노트 2025는 AI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PDF 자료라던가 아니면 갖고 있는 서지 정보들에 대해서 반입한 자료를 통해서 뭐 이렇게 개요를 추출해서 정보값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선생님이 그 화면 구성을 좀 더 유연하게 하실 수 있다던가 그리고 뭐 갖고 있는 정보들을 미리 사전적으로 알아서 아니면 혹은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도 받을 수 있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좀 안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쓰시는 거는 그리고 저희도 좀 자료를 받아봐야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안내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저희가 좀 출시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이라고 하니까 기관에서는 이제 저희가 라이센스 정보 받아서 보내드리면 그때 한번 보시고 기관 내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엔터노트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참여하신 분들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엔드노트에 대한 정보라던가 활용 외에도 뭐가 더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회사의 그런 것들과 좀 연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회사는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이름에 맞춰서 이제 원래도 생명과학 연구 분야, 바이오 연구 분야에 이제 뭐 시약 기자재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41년 된 회사입니다. 코스닥 상장한 지도 한 20년 된 회사고 아마 생명과학 바이오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저희 회사 이름은 들어보시고 많이 좀 이용을 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품들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오셨던 선생님들 가운데서 저희 설인 이용하시고 이제 주문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제 엔도노트 웨비나 참여했었다라는 증거로 이제 주문을 해주시면 기존에 뭐 저희 영업사원이나 다양한 사이트 통해서 주문해 주셨을 건데 그래도 참여하셨던 분들께 좀 더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 엔드노트 그 상담 진행하는 그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주문하시는 거, 엔드노트 코드 입력해서 제품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추첨이라고는 했지만 대부분 많이 드리고자 이제 노력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문해 주시는 거 하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제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4월 30일까지니까 저희 서린바이오 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엔드노트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이 프로모션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엔드노트 교육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처음 페이지도 있기는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엔드노트 쓰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문의사항, 필요한 정보 혹은 프로그램 오류 같은 거 생겼을 때 이제 연락하실 수 있는 정보예요. 저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 연락처 있고 또 제조사인 클라리베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문의다 보니까 이제 뭐 화면 캡처라던가 간단한 영상 자료 같은 걸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정확하고 빠르게 회신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 문의사항 있을 때는 저희 이메일로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학술팀으로 문의 주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식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